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셨어요. 6월이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국이 비상이에요, 그죠? 맞아요. 바로 메르스 때문인데요, 그죠? 이 연일 들려오는 이 메르스 소식 때문에 이 국민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 어디 캐스터 식구들은 좀 괜찮아요, 건강? 저희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어딜 나가도 요즘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침체돼 있고 또 한산하고 하니까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없으세요? 일단 저희 작가님이 나 오늘 목소리가 완전히 가셨죠. 작가님이랑 가까이 있었는데. 심하기가 무서워요. 저도 비염이 있어서 자주 재채기를 하는데 요즘 전철이라든지 뭐 공공장소에서 기침을 했다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다들 전 아닌데 메르스 아닌데. 그럼 뭐 다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네, 저 또 아니라고. 인터넷에 그런 사진도 떠돌더라고요. 요즘 큰 행사 다 취소되잖아요. 근데 평택 그 메르스 첫 환자가 나온 그 지역에서 결혼식인데 신랑 신부랑 하객 다 마스크 쓰고 있는 단체 사진이 웃지 못할 사진이 또 올라온 거 보고 또 웃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선물 사러 백화점 갔더니 진짜 다 마스크 썼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그 마스크 요새 많이 썼던데 그냥 마스크가 지금 다 독이 났어요.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마스크가. 편의점에도 제가 뭐 물건 사러 갔는데 옆에 마스크 있어야 때 없다고 다 막 그러더라고요. 또 요즘 손세정제도 품귀 현상이 나가지고 집에서 DIY로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진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전국이 메르스 진짜 전국이 비상인데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나 요새 뉴스 대부분 모든 게 다 메르스에 관련된 뉴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 메르스가 정확한 명칭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정의부터 좀 누가 설명을 좀 해주면서 얘기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영어로 봤을 때 미드리스트 레스퍼러터리 신드롬. 요 앞에 자를 딴 게 바로 메르스거든요. MERS. 네네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됐는데요. 2003년에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사스와 비슷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TV에 보니까 이 메르스가 낙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맞아요.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 이 숙주가 처음에는 박쥐였다가 낙타로 갔다가 낙타에서 사람으로 옮겨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동 같은 사막지대 같은 경우에는 낙타가 굉장히 생활에 필요한 가축이고 또 우리도 중동 여행 갔을 때 낙타 투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낙타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옮겨진 것들이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접촉이 많다 보니까. 근데 세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중동에서 발명된 바이러스인데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감염이 세계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유럽 질병예방통제청이죠. E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메르스 환자가 총 23개국이죠. 1,167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중에 사망자가 47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가장 메르스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일단 진원지죠.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많았습니다. 1,007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 뒤를 아랍에미리트가 이었었는데 7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메르스가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2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그 뒤를 요르단과 카타르가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보통 중동 지역이 좀 많이 발병을 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우리나라가 지도상으로 보면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높은 2위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좀 좋은 게 순위가 높아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아무래도 미흡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건조하고 온화한 기후잖아요. 하필 요즘이. 네, 맞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적합한 환경이라고도 하고요. 또 국내 병원의 환경도 메르스가 빠르게 확산하는데 큰 문제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병실에 환자들이 밀집해 있잖아요.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피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다가 또 우리나라는 누구 한 명 아프다 그러면 문병을 꼭 가야 하는 가야죠. 예의죠, 예의. 그런 환경이고 또 누구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다라고 하면 밤새서 간호를 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문화인데 이번 이런 바이러스 또 감염에는 사실 또 그게 그런 문화가 오히려 더 독이 됐죠. 또 더군다나 병실에 많은 분들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산이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메르스가 이게 지금 백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더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무서워하고 계신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백신이라는 건요 치료약이 아니라
예방약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걸렸다. 혹은 이런 분들은 뭐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서워할 수 있는데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이게. 일단은 지금 뭐 증상을 완화시키는 어떤 이런 치료법들로 치료를 시키고 네. 불치병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사실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걸리면 막 그냥 무조건 죽는 그냥 불치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인 건 굉장히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무엇보다도 그래도 예방법을 좀 알아가지고 제일 중요하죠. 예방하는 게 걸리는 제일 좋지 것보다 않을까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뭐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시는데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손을 아주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아까 뭐 윤소영 캐스터 손 씻는 뭐 깨끗하신 거 안다고 뭐 하셨는데. 네,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일단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대요. 네. 총 6가지니까 한 5초 정도씩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양손을 비벼주세요. 네네네. 비볐죠. 그 다음에는 손을 마주보고 이렇게 비벼주세요. 그리고 네. 되게 어렵다. 나 이렇게 해본 적이 그다음에 없는데. 손 위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손 손등하고 등까지, 손바닥까지. 네. 그리고 엄지 손톱을 닦아줘야 돼요. 엄지 손톱. 가장 많이 네. 쓰니까. 그다음에 이제 손깍지. 그다음에 이 손 끝을 이제 손톱 끝에 손끝까지. 네. 이렇게 이게 6가지. 사실은 이게 좀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지금 네. 때가 때님만큼 이렇게 좀 꼼꼼하게 손을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네. 기침할 때는 코랑 입 꼭 좀 막아주세요. 휴지나 이렇게 손수건으로. 그건 정말 에티켓인데. 그리고 가끔 손으로 막는 분들이 있는데 손에 더 균이 많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손으로 막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팔에다 대고 기침을 콜록콜록. 아니 이렇게 말고 여보세요 말고 이렇게 콜록콜록 이렇게요? 기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를 매일 하루에 4g 정도 먹어주면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면역력 높이는 데 그렇죠.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새 우리가 그래도 마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막 마스크가 사실 막 불티나게 팔리고 그랬는데요. 네. 이 마스크가 네.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면 좀 이렇게 유별나게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많이 그래요. 근데 사실 마스크가 이게 나만 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렇죠. 같이 살자는 그런 그쵸,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내가 어제 기사 봤더니 어느 나라는 자기가 조금만 감기가 있어도 자기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문화네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남을 좀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 메르스가 백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불치병이 아닌가,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오해를 되게 많이 네, 우리가 네. 안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요새 현대 시대가 정보는 되게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정보가 맞는지를 잘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 같고 그쵸. 네. 그런 정작 필요한 정보를 사실 모르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메르스에 대한 정보들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코에다 바세린 바르는 거. 맞다. 전혀 효과 없다고. SNS를 한참 많이 돌았었죠. 그렇죠. 막 요새 막 마늘하고 막 양파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크게 난 근데 맞는 건 잘 그런 부분 같은 모르겠더라고요. 경우는 이제 메르스 병에 안 걸리게 한다 뭐 그런 부분보다는 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니까 그 음식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좀 걸리지 않게끔 좀 도와주는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면역력 높이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네. 공기만으로도 확산된다. 이 사실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그거 저도 봤는데 그 병원 에어컨 필터에서 그 균이 감염된 사실이 나왔잖아요. 있잖아요. 네. 발견이 됐는데 그렇게 공기만으로도 진짜 이거 나왔어요? 정말?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은 뭐 공기의 감염이라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어서 사실 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병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환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막 이렇게 있는데 나는 뭔도 모르고 이게 그냥 다 따라 하는데 뭐가 진짜 진실인지를 조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들도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그렇죠. 많기 잘 모르죠. 때문에 네.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메르스에 대한 진실과 오해. 윤씨 씨 오래간만에 눈치셨는데? 오늘은 저희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네. 기침은 하는데 이거 메르스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쵸. 분들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감기만 본인들도 걸려도 되게- 막 다 그럴 거 메르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니까. 당황해요. 기침하면서 이거 뭐야 갑자기. 병원 가야 되나? 어느 병원 가야 되지? 막 이런 분들 많을 텐데 네. 감기랑 메르스의 차이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뭐 열이 뭐 많이 난다고 그런 부분들 있지 않나요? 일단 증상 비슷한데요. 메르스는 38도 이상의 고열. 고열이 증상으로 동반을 합니다. 38도가 좀 넘는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들을 네. 좀 그렇죠. 조심해 이제 봐야겠군요. 보통 감기 같은 경우에는 미열에 그치잖아요. 열이 그렇죠, 없을 수도 그렇죠. 네, 있고. 없을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의 98%가 거의 다가. 네, 38%, 8도 이상의 고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고열이 되면 38도가 넘으면 고열이 되면 일단 메르스를 한번 좀 의심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또 손 세정제가 이렇게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비누만으로도 깨끗하게 손을 청결 유지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비누만으로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뭔가 99.9%에 박멸되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항균 비누 뭐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기능성 비누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아니라 비누만으로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균 비누가 아니 그냥 일반 비누로도요. 오.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그렇군요. 깨끗하게 씻으면 되고요. 또 이게 대충대충 씻지 마시고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으시면 되고 무엇보다 손을 잘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바로 이제 수건으로 말려라. 물기를 닦아주는 것이 잘 닦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그렇죠. 네, 다음은요. 아까 손세정제 품귀 현상이 됐죠. 네. 마스크. 네. 혹시 마스크 약국 가서 사신 분 계세요? 아니 못 써요 요즘에. 마스크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근데 진짜 저는 성인용 마스크가 다 품절돼서 저 아동용 마스크 어거지로 넣어가지고 캐릭터 그려있는 거. 나는 아픈데 윤유라 캐스터가 좀 아담하고 하니까 아이용이 더 잘 맞는 그래서 한 줄 알았어요. 품절됐어요. 아, 그래요? 근데 마스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N95 마스크를 꼭 네. 써야만 한다. 그게 뭐예요? N95 그 마스크가? 기사로 많이 나오던데. N95 마스크가 뭐냐면요.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인증을 한 마스크인데요. 미세먼지 등 이런 그런 먼지들을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95% 이상 차단을 해줄 수 있는 95%는 뭐 저희 철벽 방어네. 그쵸. 그죠? 의료용 마스크예요. 아, 의료용.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꼭 써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쓸 필요 없고요. 일반적인 마스크도 돼요, 그러면? 네, 돼요. 일단은 근데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메르스 환자랑 접촉했을 경우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이 세 가지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들은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반용 마스크만 쓰고 다녀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용 마스크나 또는 그냥 황사용 마스크.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마스크에 크게 그런 거 없이 맞아요. 마스크를 쓰면 되는군요. 네. 진짜 다행이에요. 요즘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하도 많아서 말씀하신 N95도 그렇고요. 네. KF94, 뭐 KF99 맞아요. 이런 마스크들 구하려고 다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실제로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그냥 일반 마스크 썼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의료용 마스크 같이 가운데 뭐 네, 가운데 뭐 돌아가는 거 있고. 그런 거 맞아. 보면은 나도 저런 거 써야 되나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써도 된다니까 그래도 한숨 놓았네요. 그쵸, 그쵸. 맞아요. 보건당국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또 다른 거 뭐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궁금증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메르스는 어린아이들이 더 잘 걸린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네. 근데 환자 수를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그거는 어떤 영국의 의학 잡지에 따르면요. 지난달까지 확인된 환자가 1,180명인데 그중에서 98%가 성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발병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14세 이하가 전체 환자의 3%밖에 되지 않고요. 또 15세에서 29세가 15%니까 젊은 층에서의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편이죠. 그리고 대학 감염학회에 따르면 아이들이 좀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독감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네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성인보다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은데. 네,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보다 성인들이 많이 걸린다는 게 좀 새로운 특징인가 한데요. 네. 오늘 얘기를 하니까 많은 오해들이 내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아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일반 마스크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 그렇죠. 있었고 또 일반 비누만 비누? 가지고도 사실 충분하다는 거. 꼭 그 아까 일회용 아니 뭐죠? 손 세척제가 네.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메르스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던 것 같은데요. 참 근데 요새 몇 년 사이에 전염병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메르스는 요새 나온 거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사스 있었잖아요. 그죠? 뭐 에볼라도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우리 신종플루. 너무 요새 전염병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2002년이죠. 12월. 그때 사스가 한창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홍콩발 괴질에서 시작이 됐는데 역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중국 광둥에서 사스 환자를 치료하다가 중국인 의사가 감염이 됐는데요. 이 의사가 홍콩에서 오랜 기간 체류를 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간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 후에 8개월 동안 약 30개국에서 약 8,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을 거의 했고요. 10,000명인데.
많은데. 네, 맞아요. 그중에서 또 774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났었는데 그래도 그때 우리나라는 감염자가 3, 4명 정도밖에 안 됐고 사망자는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김치의 힘이다. 맞아요. 김치 먹고 건강하다고. 그때 우리 너무 잘 대처해서 우리 그때 김치하고 마늘 엄청 먹었는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그런 추측을 했었긴 했었죠. 근데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거였어요. 네. 그때 사스의 원인이 야생동물을 보신용으로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네. 그때 광둥성의 식용 야생동물 시장에서 네. 사양 고양이와 네. 너구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그때 사스 바이러스와 비교를 해봤더니 네. 99.8%가 일치를 했다라고 같다는 하더라고요. 얘기네, 뭐 같다는 아니 얘기네. 그러니까 네. 자기 건강해지겠다고 네. 오히려 병을 얻는 얻은 것이 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히려 벌 받은 것 같은 사실 그런 아이고.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자그마치 변종이 100가지가 넘어서 정말 백신을 개발하기도 힘들고. 100가지? 네, 맞아요. 대처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도 기억하시죠? 그렇죠. 신종 맞아요, 플루 많이 맞아요. 그때 걸렸었죠. 돼지독감으로 알려졌던. 네. 그때 그래서 타미플루가 다 팔려가지고 맞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래도 백신이 있어서 네. 맞아요. 사실 막 백신이 막 동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죠? 맞아요. 이 신종플루는요,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기침이랑 발열 증상을 보였던 10살 어린아이에게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종플루가 공기 중으로도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빠르게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약 21개 국가에서 사망 환자가 20만 3천여 명으로 아니 추산된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사망자가? 20만 네, 3천이야. 사망한 사람이. 어마어마했네요, 정말. 20만이면 정말. 근데 내가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에 인도에서도 이 신종플루로 한 1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얘기 내가 들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전염병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 메르스 사태가 좀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빨리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또 재조명 받는 영화가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본 것 같아요. 2013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 감기입니다. 봤어요. 그랬어요. 감기. 근데 요즘에 그게 뭐 예언작이다, 그 리얼리티 무비다, 뭐 이러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영화 순위 뭐 1위까지 올라가는 다시 뭐 이런 맞아요. 거 케이블 많은- TV에서도 하더라고요. 그 감기가 예언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작이다, 극 리얼리티다 이러면서 지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그 해요. 감기가 수혜 씨 나오는 그렇죠, 거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그거? 수혜 씨랑 그 장혁 씨가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네. 1초에 3.4명이 감염이 되는 그런 감기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되는 얘기를 다룬 재난 영화인데 한 영화 평론가가 행정 당국이나 방역 당국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을 가두기만 하는 감기의 모습이 현실과 너무나 똑같다. 네, 이러면서 닫힌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닫혀 있는 사회에서는 그렇죠. 공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나 요새 이 주위에서 이 영화 다시 보겠다는 얘기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 메르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이 메르스가 특히 정부가 좀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얘기 많이 사실 안타까워요. 비판을 많이 네. 듣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좀 그 국민들을 아직도 좀 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이 정부에서 좀 더 현명한 좀 대책이 빨리 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 메르스에 대한 공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은 이 세계 최고이지만 이 위기 대응 능력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씁쓸함이 남는데요. 하루빨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마스크를 벗고 이 자유롭게 다닐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수고하셨어요.